최근에 이오플로우, 박셀바이오, 그리고 피플바이오 세 종목 다 저점에서 2배 이상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전부 다 신규 상장주이며 시장이 안 좋을 때 이 세 개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시간의 거래까지 플러스 1%, 피플바이오가 플러스 2% 정도의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또 같이 상장한 미코바이오메드, 빅히트 주가가 끝없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영상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문기업 바이브 컴퍼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에 상장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신규주는 모 아니면 도 매매 방식이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매매 방법입니다. 뻥튀기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공략을 하는 것이며 묻지마 시초가 매수 이후에 주가가 급등한다면 그것만큼 짜릿한 게 없지만 반대로 마이너스 10%까지 순식간에 급락한다면 되돌릴 수 없을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급등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급락하는 것도 있으며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도 코넥스에서 넘어온 첫날에 16,000원에서 벌써 만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통계를 내보더라도 무작정 시초가 매수했을 때 주가가 무작정 오르는 것보다 내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요즘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신규주에 대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빅히트와 마찬가지로 신규주는 뻥튀기가 될 경우에 세력이 들어올 확률이 낮아집니다. 신규주 급등을 위한 조건은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뚜렷한 주포, 기관 투자자가 정말 작정하고 쓸어 담는다면 최근에 기억이 남는 종목이 첨보나 ITM 반도체 이런 종목들처럼 기관 투자자가 또 주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부분 몇 배씩 오르는 종목들은 기관 투자자가 주도하지 않고 세력이 주도합니다. 세력이 없고 단순히 개인 투자자끼리 매수를 하게 된다면 그 종목은 하루의 거래량이 5만 주도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에서 소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력이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 거래량이 1000만 주 정도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붙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바닥을 치면서 하루 거래량이 10만 주 나오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뻥튀기가 될 경우에는 당연히 세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입장 바꿔서 내가 세력이라 생각해 보더라도 이게 과자값도 아니고 시가총액이 적게는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 조 단위까지 가는 종목들을 아무렇지 않게 기관 투자자가 뻥튀기를 시켜버린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매집을 하고 주가를 급등시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급등시키냐면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없는 종목들, 경쟁률이 낮은 것들, 개인 투자자가 물량 확보를 하지 않고 기관 투자자가 막 던지는 종목들, 이런 깔끔한 종목들에서 세력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력은 이런 종목에서는 거의 99% 확률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유통 물량이 매우 적은 종목인데 뻥튀기 되는 종목. 세력은 이런 종목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초등학생 수준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종목을 세력이 들어오지 않는지. 게다가 시가총액까지 적다면은 이거는 개인 투자자가 전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세력들이 기관 투자자 계좌로 공모 청약 넣어서 물량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반 계좌로 청약을 넣는다 하더라도 물량을 받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하고 나서 직접 매수를 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가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적고 시가총액이 낮고 이렇게 뻥튀기 된 종목들 전부 다 물량을 가져가 버린다면 당연히 세력 입장에서는 그 종목의 주가를 올려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바이브 컴퍼니 살펴보겠습니다.
희망 공모가가 23,000원에서 28,000원, 28,0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경쟁률이 1200대 1. 당연히 이 경쟁률은 저도 이제부터 공모주를 좀 제대로 하고 싶어서 청약을 넣겠지만 일단 최근에 다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대 조건을 갖추지 않아서 갖추기 전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브 컴퍼니도 마찬가지로 기간의 경쟁률이 높게 나왔으며 장외 가격 보시면 매수 호가가 이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매수 호가가 한 35,000원에서 38,0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100%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간의 경쟁률이 높게 나오고 장외 가격도 공모가보다는 높기 때문에 이런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돈 며칠 예치시키면은 그냥 몇만 원이라도 공짜 수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쟁률이 나왔으며 최근에 대박난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이오플로우 경쟁률 비교해 보시면 50대 1, 96대 1, 그리고 700대 1. 이오플로우는 좀 높게 나왔는데 상장하고 나서 25,000원에서 17,5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초기에는 안 좋았지만 주가가 다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분석을 해서 그 뒤로 대박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누구나 아는 경쟁률이기 때문에 올해 이런 경쟁률이 나온 종목 중에 대박난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유통 가능한 물량이 이 540만 주 중에서 약 43% 정도가 됩니다. 230만 주.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빅히트처럼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아니라 1,500억 정도입니다. 1,500억 정도면은 이 1,500억이 28,000원 기준이며 만약에 35,000원에 시작을 하게 된다면 시가총액은 약 1,900억 원, 그리고 한 4만원에 시작을 하게 된다면 시가총액은 2,200억에 육박합니다. 자, 이것만 봤을 때 시가총액은 괜찮은 편이며 유통 가능한 물량도 저는 이제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예전 같으면은 구주주 물량이 좀 많으면은 안 좋게 생각했는데 구주주 물량이 많은 상태에서 어째 되었든 시초가만 좀 합리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 종목은 세력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종목은 뻥튀기가 얼마나 돼서 시작을 할지 모르겠지만 좀 심하게 많이 된다 싶으면은 당연히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아서 먹을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크지 않다는 것은 이 기업의 가치랑 비교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분위기로 인해서 급등이 나오기 위한 규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이 세 개 종목에서 대박 못 치신 분들이 아쉬워서 신규 상장주를 잡을 가능성이 있는데 말했다시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잘 되는 종목은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덜한 종목입니다. 시초가 보시면 공모가 대비 마이너스 10%에 시작했습니다. 피플바이오 보시면은 희망 공모가가 25,000원에서 30,000원인데 20,000원에 확정되었습니다. 공모가조차 뻥튀기 되지 않고 아래에서 확정이 되었으며 시초가가 마이너스 10%, 18,000원에서 시작을 했으며 박셀바이오도 마찬가지 공모가조차 뻥튀기 되지 않고 30,000원에 확정되어서 시초가가 마이너스 10%, 27,0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쟁률이 높게 나오는 종목은 일단 공모가부터 뻥튀기가 됩니다. 23,000원에서 28,000원, 18,000원, 2만원 이렇게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최상단에서 확정되었다는 것 자체에 뻥튀기를 의미할 수 있으며 여기서 더 뻥튀기 된다는 것입니다. 빅히트가 2배가 뻥튀기 되어서 이렇게 폭락이 나왔는데 그동안 심하게 뻥튀기 된 종목들 50%, 60% 뻥튀기가 된다 하더라도 오를 건 오르지만 2배가 뻥튀기 된 종목은 정말 강력한 재료가 상장하고 나서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은 대부분 이 초반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바이브 컴퍼니도 28일날 지켜보긴 할 것이지만 차라리 이런 종목들 첫날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오플로우 같은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내려앉았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그림, 이런 그림을 노려보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며, 진짜 당일 단타 치고 싶다면 좀 확실한 상승이 나왔을 때 뭐 장 초반에 내려가든 올라가든 상관없는데, 일단 이 구주주 매도든 뭐든 일단 매도가 나올 거 확실하게 장 초반에 나온 다음에 더 이상 장 초반 같은 심한 매도가 나오지 않고 시작 지수를 시초가를 지켜준다던가, 아니면 변동성 완화 장치에 이름을 올린다던가, 이름을 올리고 나서 풀릴 때도 그 가격보다 VI가 걸린 가격보다 높게 시작을 하거나 비슷하게 시작해서 그 가격을 지켜주는지 보고서 들어가서 또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대박을 노려볼 수도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이걸 무조건 벌면 좋겠지만 반대로 갈 경우부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종목을 확실할 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매수할 거 없어서 분위기 좋아 보여서 뭐 호가창 괜찮아 보여서 시초가에 주문을 넣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 5천만원치 주문을 넣었다 하겠습니다. 순식간에 올라가서 뭐 몇 초 만에 10% 올라가면은 바로 500만원 찍힙니다. 하지만 반대로 쑥 내려갈 경우에는 뭐 한 방에 5% 아무렇지 않게 빠지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250만원,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온다면 마이너스 500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10%까지 가서도 정말 최악의 종목은 상장하고 나서 상한가까지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많지가 않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15% 정도까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무리해서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실패해 버린다면은 며칠 갈 수도 있고 길게는 또 한 달, 두 달까지도 그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상황부터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매매가 싫다면 애초에 관심 종목에 두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이오플로우, 이것들은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덜하니까 급등한 거지, 이런 식으로 관심이 쏠린 종목은 이런 상황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피플바이오나 박셀바이오나 이오플로우 공통점이 있다면 상장하고 나서 뭐 그 다음날에 매매를 하든 시간이 지나서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변동성이 생깁니다.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자마자 첫날에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이오플로우가 상장하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매수 기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셀바이오도 마찬가지, 상장하고 나서 최저점까지 찍었다가 최근에 이렇게 먹을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박나는 종목은 첫날에 공략을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다시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상장했던 것들, 미코바이오메드, 빅히트, 이거는 다시 고점까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미코바이오메드도 나중에 시간이 뭐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걸려서 다시 이 가격 근처까지라도 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16,000원 돌파를 기대하고서 또 그 뒤로 어디까지 시세가 나올지 알 수가 없지만 지금 당장 바닥이 어디인지는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개씩 보자면 넥스틴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차트 자체는 괜찮습니다. 이오플로우 초기 느낌과 비슷한 차트로 움직이고 있는데 시장이 안 좋아도 주가가 밀리지 않고서 5일선을 계속 타고서 앞으로 거래가 된다면 고점 뚫어주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 보시다시피 이런 종목은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차트가 아무리 예쁘다더라도 접근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앞으로 상장하는 것들 이렇게 예쁜 차트를 그리면서 적당한 거래량이 나오는 종목 위주로만 공략을 한다면 뭐 지금 당장은 대박을
잡지 못했어도 나중에 누구한테나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그리고 첫날에 매매를 안 해도 첫날 분위기가 만약에 좋다면은 그 뒤에도 먹을 자리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날에 분위기가 좋으면은 그 뒤에 먹을 자리가 생겨서 좋고, 반대로 첫날에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은 이게 진짜 힘이 있고 괜찮은 종목이라면 이오플로우 같은 종목처럼 다시 치고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거래량이나 뭐 다른 것들을 참고해야겠지만 매매할 게 없다고 고위험 종목을 매매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며, 하이리스크를 즐기시는 분들은 당연히 감수한 리스크만큼 얻어가는 것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대박 종목들 1년에 몇 번 뜨지 않습니다. 정말 잊을만 한다면은 신규주에서 세력이 들어와서 몇 배씩 급등시키는데 흔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또 언제 어떤 종목이 대박 터질지 모르겠지만 이 3개 종목으로 대박 나신 분들 정말 부럽습니다.